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마케팅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마케팅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는요. 아무래도 호흡이 더 짧다 보니까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면서 마음과 몸을 갖출 수 있을지, 또 어떤 전략으로 우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전에 프레젠터인 여러분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런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터에게 경쟁 프레젠테이션, 영어로는 피치라고 하는데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케터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식들, 그리고 브랜딩에 대한 지식들을 잘 갖춘 지적 노동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케터에게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란 일종의 생명을 건 전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실패해서 기업이나 또는 특정 부서가 위기를 겪어간 경우도 많고요. 또 클라이언트를 잃어버리게 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일종의 브랜딩 작업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 가지 브랜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승리를 통해서 마케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또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프레젠테이션 또는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한 점이 있었을까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제품을 파는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브랜딩의 과정과도 사실 비슷한 거죠. 판매라는 것은 제품의 상품성 더하기 필요와 욕구의 자극입니다. 여러분이 마케팅 아이디어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앞에 서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상품성 더하기 필요와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시면 인터넷에 여러 가지 쓸모없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가 이제 대소변을 보면서 아이패드를 볼 수 있게 만든 이런 제품들, 정말 무의미한 제품들이겠죠. 하지만 이 제품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구매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죠. 제품의 판매는 제품의 상품성 더하기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의 자극이 합성된 그런 값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오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아이디어도 사실 비슷합니다. 아이디어가 얼마나 상품성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더하기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욕구의 자극이 합해졌을 때 좋은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필요 없는 제품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가 이제 대소변을 보면서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를 볼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사실 별로 필요가 없겠죠. 아이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팔리는 이유는 필요와 욕구가 적절하게 자극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는 클라이언트,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천이나 영업이나 PR, 영성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고객사가 우리 학생이나 이제 직업을 구하는 친구들을 추천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는 방법, 취업을 하는 방법도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프레젠테이션, 바로 발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식 노동자에게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요, 생존을 위한 일종의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스트리라는 작가가 저술한 퍼펙트 피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라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 존 스트리라는 광고회사의 그 CEO가 스티브 잡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피소드를 담으면서 이 존 스틸은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생존을 위한 결정적인 이벤트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경쟁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프레젠테이션이란 한마디로 전략적인 설득입니다.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은 스트래지라고 영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스트래지는 결과적으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통해서 타겟에, 여기선 클라이언트겠죠. 클라이언트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요. 그 제한점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0분에서 길면 40분 정도의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는 상당히 명확하고요. 이것을 만족시키는지 만족시키지 않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가 함께 주어지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같은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말로 이야기하더라도 일종의 서류 같은 다큐멘트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프레젠테이션에서 3P를 이야기하는데요. 3P를 만족시키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P는 purpose입니다. 목적.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야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 P는 people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관객들이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분석을 하고 승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이 P는 place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실수 없이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점이 바로 단순성의 법칙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길건 짧건 간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 여러분이 꼭 이야기해야 할 정보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의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매력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관객의 반응이 썰렁하고 얼어버렸고 살 방법을 찾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도망가고 싶고 화나고 후회되는 경우들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험들을 줄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인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이 프레젠테이션을 망하면 어떨까, 여러분이 상당히 근심하실 텐데요. 자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마치 거울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처럼 스스로와 이렇게 미러 파이브라고 하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감을 북돋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호흡이 중요한데요. 프레젠테이션에서 호흡을 거칠게 하다 보면은 말실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것처럼 크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목적이 명확한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젠터, 여러분이 되겠죠. 프레젠터가 고객, 청중에게 설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프레젠테이션일 텐데요. 그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그런 콘텐츠,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오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료, 단어도 될 수 있고 차트나 시각적 자료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자료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강한 프레젠테이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제 뉴스 클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쇼호스트가 특정 제품의
특장점을 강조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지를 한번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즉석 판매라고 해야 되나? 그 앞에 있는 컵 어떤가요? 컵을 저희 집중분석 테이크 컵을 네, 쇼호스팅 하시는 것처럼 한번 판매를 해주세요. 아, 재밌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 나가면 네. 이런 걸 많이 시켜요. 무슨 뭐 머리핀, 이쑤시개 이런 거 팔아보라고 이제 이상한 거 팔아보라 그러는데 컵은 낫죠?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 때 그냥 재미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무슨 도움을 드려야 될 거냐. 근데 도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쇼호스트들이 또는 세일즈맨들이 판매하는 5단계를 좀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팔아볼게요. 그냥 네. 보지 마시고 이걸 하나의 그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이 네. 방송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요. 제가 네. 강의할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상품을 팔면 안 돼요. 아, 처음부터 상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모해야겠다.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게 궁금 단계예요. 처음 만났을 때 궁금하게 만들어서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 단계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살려고 맘먹은 사람한테 사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 상품을 살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야 되잖아요. 네. 자, 필요를 알려줘야 돼요. 자, 필요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하면 관심이 갖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결해 줘야 돼요. 아. 해결한다고 안 사요. 사람들 의심해요. 더 좋은 거 있지 않을까? 예.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요. 이럴 때는 신뢰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신뢰 단계 들어간다고 안 사요. 왜 다음에 살까 이런다고. 예.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홈쇼핑에서 오늘이 마지막이 그 단계예요. 아. 그래서 이 5단계로 지금 팔아보겠는데 제가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궁금, 필요, 그래서 해결, 예, 그 단계로 신뢰. 한번 보시고 제가 판매하는 거 항상 저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로 해석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지어내는 상상력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만 보세요. 네네네. 네네네. 보세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시호스트 김일석입니다. 머그컵 집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쓰시는 머그컵 어원을 아세요? 궁금하다. 머그컵에 대한 어원 아세요? 찾아보세요. 머그컵에 대한 어원은요, 매그넘 컵에서 나왔어요. 매그넘 컵. 매그넘이 뭡니까? 이 총에서 유래됐다는 거 참 아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총처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컵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 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요즘 노로바이러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설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컵은요, 노로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컵이에요. 왜 그런지 우와. 아십니까? 보통 컵을 만들 때 1200도 고온에서 굽잖아요. 이 네. 컵은 1800도를 견뎌냈어요. 이야. 1800도가 넘어가면 새로운 이 도자기가 새로운 세라믹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학도 세라믹이라는 게 생깁니다. 열받으면. 그래서 1800도를 아무나 못 넘겨요. 저게 해결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고주파의 이 세라믹에서 이 음이온이 나오는데 노로바이러스가 그 음이온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 담으면 1분만 지나면 모든 물체들의 노로바이러스만 타겟으로 잡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게 온도가 너무 이게 좀 높기 때문에 많이 제작이 안 됩니다. 1년 내내 구워봐야 1000세트밖에 안 나와요. 오늘 신뢰, 1000세트 한정이고요. 빨리 구입하시면 50분에게는 저희가 커피 메이커 푸시 수입 커피 메이커 선착순으로 50분께 만들겠습니다. 빨리 전화주세요. 로고 보여. 로고. 전화 어디나요? 오렌지. 야. 정품은 여기 오렌지로 테이프 적혀 있습니다. 정품 확인하세요. 아니, 진짜. 박수다, 박수, 이거. 예, 상당히 흥미롭게 보였죠.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콘텐츠 더하기 여러 가지 스킬들이 필요하다는 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그 동료들, 팀원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는 관중,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연습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연습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이제 그 멘털 리허설이라고 하죠. 심상을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해보는 연습이라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밥 파이크라는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는 Will FM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Will FM은 What's in it for me를 줄인 말입니다.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나를 위해 뭘 제공하고 있지?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프레젠터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한테 이 이야기를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분이 뭘 원하는지, 내 프레젠테이션이 그 내용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여러 번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브랜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RFP라고 불리는 Request for Proposal이죠. 제안 요청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PPM이라고 불리는 프리프로덕션 미팅, 제작전 회의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콘텐츠의 생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제안 요청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맞춰서 잘 준비를 한 이후에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 재미있게 들으셨죠? 이번 시간을 통해 생각할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가장 성공했던 또는 실패했던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이 왜 성공했는지 또는 왜 실패했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